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림습과 리민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3단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어려움일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단줄 수렴 정리를 일단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한 가지 소개를 하는 거는 이제 무한대로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쓸 건데, 앞으로 그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산하는 게 아닌,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애들은 특별히 이제 용어를 붙여가지고 무한대로 수렴한다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그 임의의 그 실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임의의 실수가 주어져 있어도 n이 인덱스가 충분히 넘어가면 모든 그 수열의 값이 전부 다 그 n보다 넘어갈 때 얘를 무한대라고 간다고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m이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이제 n이 인덱스가 충분히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이제 n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에 책에 나오는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말할 수열은 전부 다 실수열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적어 놓긴 했는데, 이제 실수에서만 일단 얘기를 한다는 걸 주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집합이라는 걸 그 SNA 서브 시퀀셜 리밋의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데, 서브 시퀀셜 리밋이라는 건 이제 부분 수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수열의 극한. 이 집합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만약에 SN이 바운디드면은, 여기서 이제 possibly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도 가능하고, 이게 바운디드면 이게 아닌 이유가, 왜냐면 여기는 볼자노 바이오시트라스 때문에 유개인 실수에는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는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으면 걔가 이제 수렴하는 리밋 값이 있을 테니까 이는 공집합이 아니고, 만약에 SN이 언바운디드라면은 이게 실수니까 플러스든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어느 쪽으로는 계속 어떤 항이 나올 거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중에 한 개는 또 이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이때도 이제 공집합이 아니게 되죠. 볼자노 바이오스트러스 때문에 이 짓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가 공집합이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제 림숲 SN의 림숲이라는 거는 가로를 안 쓰는 것 같은데, 주로 림숲이라는 거는 이제 이의 슈프리먼 값, 이제 리민프라는 건 이의 인피먼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디드 돼 있으면은 얘들도 이제 얘도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실수값을 들어올 거고, 언바운디드면 이제 한쪽이 이제 무한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제 예시를 좀 살펴보면은, 그 SN이 마이너스 1n승이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서브시퀀 얘는 수렴을 안 하지만 이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계속 무한히 찍을 테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집합 2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림숲을 취하면 플러스 1이고 림인프를 취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참 이게 얘들은 항상 존재한다. 이제 극한을 하다가 그냥 리밋이 더 쉬운데 이걸 생각하는 이유는 얘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얘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 생각해서 어디다 쓰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시리즈 판별법 할 때, 급수 판별법 할 때 이제 루트 테스트나 레이시오 테스트 할 때 쓰게 되죠. 그렇고 이제 이 SN을 이렇게 줬으면 2분의 1이고 3분의 1, 3분의 2 하고 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하고 5분의 1 이렇게 쭉쭉 가면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가 0부터 1까지가 다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0 같은 거는 어떻게 뽑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써주면은 0으로 수렴을 하겠죠. 1로 수렴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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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림수은 1, 림인프는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 어려운데 그 사인인이라고 적어주면은 얘가 사실은 이제 그, 그 부분 수열을 뽑아서 수렴시킬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데 특이한 거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 궁금하시면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온 정리가 이제 그 이게 서브 시퀀셜 리밋들의 집합, 그러니까 그 x가 매트릭스 스페이스고 만약에 R이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한 이 2가 되겠죠. 집합이가. 하여튼 이거 집합 만약에 이 집합은 이제 클로즈드 돼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비슷한 거를 예전에 증명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이게 안 되네. 이게 클로즈 돼 있다. 이건 예전에 비슷한 걸 한번 그 클로저 동영상에서 비슷한 걸 증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증명하지 않을 거고.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서브 시퀀셜 리밋의 그러니까 클로즈드란 거는 이제 모든 리밋 포인트가 전부 다 그 요 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앞에서랑 같이 2라고 하면은 이의 리밋 포인트가 이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의 리밋 포인트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리밋 포인트들은 이 E의 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E가 만약에 어떤 E의 리밋 포인트를 P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P가 있으면은 네이버후드를 잡으면은 여기에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E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E의 원소란 건 뭐냐면은 E의 원소이라는 거는 뭐냐면 걔들은 어떤 부분 수열이 이쪽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부분 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도 이 근처에 요 근처를 잡으면은 여기에 무한히 많은 어떤
이 PN이구나. PN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다 증명이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P를 P'에서 뽑고, 이 관계가 처음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P가 있으면은 P'에서 P를 뽑으면 얘 네이버후드에 이 E의 원소들이 많을 거고, 그럼 E의 원소가 요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갈 때고, 그러면 E의 원소에서 작은 네이버후드를 더해주면 여기에는 어떤 PN 어떤 PN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PN의 어떤 원소가. 그러면 이게 증명이 끝난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만들고 이놈이 선택됐다 치면은 요 거리에서 다시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만들어서 요 안에 다시 어떤 E의 원소가 있을 거고, E의 원소가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작게 들어가게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아서 여기 어떤 여기 PN1이라고 하면 PN2가 있을 거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주면은 이 PN1, PN2 이런 애들은 점점점 이쪽으로 몰리겠죠. 이 네이버후드가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PNK를 만들면은 얘들은 이제 피로 수렴한다고 해줄 수가 있으니까. 디테일한 건 생략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게 우리가 전에 했던 그 위에서 이제 x에 r을 넣고 해주면은 얘가 얘 자체도 그거 저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림숲 자체도 어떤 서브 시퀀셜 리밋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딴 책에서는 요 정의보다는 다른 정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보통 이 밑에 나와 있는 제가 세 번째로 적어놓은 요런 정의를 채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알아둬야 되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거를 사실 정의로 선택을 해도 되는데, 보통은 1번이나 3번을 정의로 선택한 다음에 2번을 많이 증명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2번이 말하는 거는 이제 림숲일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1번을 가만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감마가 만약에 있고, 그러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감마 더하기 입실론을 했다고 치면은 n이 존재해서 n 그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요 n이 존재를 해서 그 이 큰 n을 넘어가면 모든 an들이 다 요 안에만 몰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리밋이랑 정의를 비교를 해보면 리밋은 이렇게 되잖아요. n이 존재해서 n이 n보다 커지면은 an 빼기 감마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니까 an 감마 더하기 입실론 감마 빼기 입실론이니까 이게 리밋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리밋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서 요 안에까지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건데 이제 림숲은 그렇게까지는 보장을 못하지만 왜냐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보장하는 게 아니지만 반쪽은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감마를 기준으로 이 위쪽 그러니까 감마 기준으로 감마 더하기 입실론 아래쪽으로 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마 더하기 입실론 아래쪽으로 있는 거는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모든 양수 입실론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그 자연수 n을 넘어가는 n이 존재해서 an이 그 감마 빼기 입실론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1번이랑 2번이랑 가만 보고 있으면은 얼핏 보면은 무슨 차이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입실론까지는 똑같은데 보면은 뒤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럼 조건만 보면 1번이 더 좀 센 조건인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n이 존재를 1번 같은 경우는 n이 존재를 해서 이것보다 다 되면은 어떤 명제라고 치면 명제 pn이 만족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모든 n에 대해서 n이 이것보다 큰 n이 존재해서 pn이 만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1번 조건에 2번 조건 비교해 보면은 그냥 요 명제 말고 그냥 일반적인 pn이라는 명제가 있다고 하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차이가 1번 조건이 더 센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1번을 만족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한히 많다는 거지. 그게 일정 이상 넘어가면 모든 n보다 큰 n에 대해서 같은 n이라 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1번이 보장하는 거는 어떤 n이 지나면은 요 n 넘어가는 얘들에 대해서 전부 다 pn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n이 존재하면 모든 n에 대해서 이 n이 존재했을 때 이 n보다 큰 게 하나가 있어서 얘가 pn을 만족하고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해보면 만약에 얘를 다른 n으로 두면 첫 번째 n으로 두고 얘를 두 번째 n이라 두면 얘보다 큰 애들 중에서 또 얘를 만족하는 어떤 pn2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놈을 다시 새로운 n으로 쓰면 이거 뒤에 pn3를 만족하는 n3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반복을 하면 이 처음에 주어진 요 n보다 이 n보다 큰 요 pn이라는 명제를 만족하는 요 n이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것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얘를 넘어간다고 해서 만약에 뭐 요런 애들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이 pn이라는 명제를 만족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조건이 2번 조건보다 더 센 조건이 되죠. 그래서 까진 됐고 그러면 이 1번, 2번이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해보면 1번은 아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2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기에 색깔이 이게 만약에 감마 빼기 입실론이 있으면은 이 감마 빼기 입실론 안에 있는 요 애들이 여기에는 무수히 많다는 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만약에
이게 실식선이 있고 감마가 있으면은 1번이 얘기하는 거는 감마 더하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감마 더하기 입실론이랑 이렇게 합시다. 감마 마이너스 입실론이 있을 때 1번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n이 존재하면은 어떤 입실론이 존재했을 때 어떤 n이 존재해서 이 n보다 이 n보다 작은 애들은 이 n이 존재해서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마 더하기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입실론이 주어져서 감마 더하기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n 인덱스가 충분히 어느 정도 넘어가는 순간부터 전부 다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이 많아봤자 n개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n을 넘어가면 다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는 an이 n모스트 라지 n개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는 많아봤자 u1개밖에 없다. 이때 벗은 제가 except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이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말하는 건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요 감마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게 무한히 많이 크다 얘기가 되죠. 이제 무한히 많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되고,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앞에 1번 정의랑 상당히 자명하게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직관적으로 또 설명을 하면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감마 빼기 입실론이 줬을 때 이 안에 무수히 많은 AN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 무수히 많은 AN이 있으면은 볼자노 바이오스트라스 때문에 요 안에 수렴하는 이 감마 빼기 입실론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조건 때문에, 근데 1번 조건 때문에 요보다 큰 애는 여기는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감마 더하기 입실론보다 큰 값으로는 수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감마 빼기 입실론보다는 큰 값으로 수렴하는데 감마 더하기 입실론보다 큰 값으로 수렴을 못하게 되죠. 부분 수열이 존재를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해당이 돼야 되니까 입실론을 계속 줄이다 보면은 이제 요점에 딱 와서 요점이 이제 가장 큰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리밋 포인트가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이 좀 많이 꼬이는데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걸 요거를 좀 고려를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증명을 좀 더 포멀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했던 걸 거의 다 이제 좀 더 형식적으로 적는 것에 지나지 않은 얘기가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A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A번만 하고 B번은 뭐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감마가 림수 베센이라고 하면 하고, 만약에 첫 번째를 부정을 하고 귀류법을 할 건데 첫 번째를 부정을 하면
실제를 부정을 하면 이제 어떤 입실론이 존재해서 모든 재함수 n을 갖고 와도 그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n이 존재해서 이 큰 n보다 라지 n보다 큰 스몰 n이 존재해서 an이 감마 더하기 입실론보다 커지는, 이 말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뭐가 되냐면은 이 말은 an이 요 감마 더하기 입실론보다 무한히 많은 an이 감마 더하기 입실론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볼자노-바이어스트러스 정리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이가 서브 시퀀셜 리밋이라고 계속 할게요. 위에서 쓴 것처럼 이가, 그러면 이가 물론 이제 여기서 무한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좀 더 표현 설명을 하면 이 SN이 그러니까 감마가 있으면 여기가 감마 더하기 입실론이고 감마 더하기 입실론, 지금 이쪽에 무한히 많은 SN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중간에 AN으로 바뀌어버렸네. 무한히 많은 그 SN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만약에 SN이 바운디드 돼 있지 않으면은 무한대로 갈 거고 무한대가 존재할 거고, 바운디드 돼 있으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할 텐데 볼자노-바이어스트러스 때문에 이렇게 뭐 여기서 바운디드 돼 있다 치면 요 안에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그 저게 뭐냐 여기서 바운디드 있는데 돼 있는 거리니까 요 안에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어찌됐건 요 감마보다는 커지니까 이제 감마의 정의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다 공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가 아닌 거를 부정을 하면은 어떤 입실론과 n이 존재를 하죠. 존재해서 n이 n을 넘어가면은 전부 다 an이 감마 더하기 입실론보다 맞나? 위에 걸 봐야 되지 참. 왠지 이상하다고 했어. 감마 빼기 입실론보다 그 이렇게 되겠죠. 맞죠? n이 존재해서 이 n보다 커지는 모든 n이 큰 n보다 커지는 모든 n이 n에 대해 an을 썼구나. 제가 쪽을 실수를 했네. 이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써버렸어. A로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두 번째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AN의 모든 수렴하는 분수열은 어떤 숫자에 수렴을 할 텐데 얘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비슷한 얘기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감마 빼기 필론이 있을 때 이거보다 큰 쪽에는 여기는 파이나이틀리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쪽에는 수렴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요 아래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제 또 다시 림수비 감마라는 사실에 또 모순이 되니까 틀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그것도 두 번째 것도 그 B번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렐리 같은 건데 이제 사실 눈치채셨겠지만은 이게 림수과 림인프가 같으면은 극한값이 존재를 하겠죠. 오로지 그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여기 1번이랑 여기 1번이 하프 리밋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림수과 림인프가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림수이고 림인프라고 했을 때 그 림숲은 이 필론보다 커졌을 때 얘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있다는 걸 보장해주고 림인프는 여기 마이너스 필론을 했을 때 요 값에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떤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이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림숲에서 나오는 N1이랑 여기서 나오는 N2랑 해서 이 두 개보다 크면은 전부 다 무슨 뜻이 되냐면 전부 다 이제 요 안에만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들은 이제 수렴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거꾸로도 뭐 금방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직관적인 얘기라서 생각해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또 가장 많이 쓰는 이 세 번째 정의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 이게 좀 더 외우기가 쉬운 게 이게 노테이션이 딱 보면은 사실 좀 더 좀 더 그럴싸하죠. 좀 이런 노테이션이 나온 게. 첫 번째는 왜 이걸 림숲이라고 하지 싶은데 두 번째 이 요정의를 보면은 이게 림숲처럼 생겼으니까 림숲이라고 쓸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일단 그러면 이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거를 잘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A1 만약에 뭐 A1, A2, A3, A4, A5 뭐 여기 쭉쭉 가면은 첫 번째가 만약에 제가 XN을 슈프리멈 AK K 이가 사실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단축에서는 그러니까 인덱스가 n보다 큰 AK들 중에 슈프리멈을 취하는 거. 만약에 X1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1, 2, 3 해서 전부 다 통으로 해서 이 중에서 슈프리멈을 취하는 거고 만약에 X2면은 2부터 생각하는 거죠. 1은 빼고 2만 생각해서 2부터 이렇게 쭉 세가지고 가장 큰 거를 어떻게 보면 뽑는 거고 X3는 이제 세 번째부터 앞에 두 개 치우고 세 번째부터 3, 4 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걸 뽑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SN이 감소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스프리멈을 택하는 요 집합의 풀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A1에서 빠지고 두 번째 A2에서 빠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쓰면은 이렇게 쓸 수. 또 SN이랑 A랑 해놨네. A인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랑 생각해보면 얘가 원소가 하나 더 많은 거니까, 그러면 얘가 스프리멈 이렇게 양쪽을 그럼 스프리멈을 취해주면은 얘가 지금 xn 더하기 1이고 얘가 xn이니까 스프리멈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디크리징이고, 만약에 이렇게 바운디드 돼 있으면은 그냥 일단 여기서 AN이 바운디드 돼 있다고 가겠습니다. 바운디드 돼 있으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요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단절 수렴 정리를 쓰면 얘가 수렴을 하게 되죠. 만약에 얘가 바운디드 안 돼 있으면은 계속 큰 걸 뽑는 건데 바운디드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쪽으로 바운디드 안 돼 있으면 무한대가 되고 뭐 그런 식이겠죠. 어찌됐건 이게 지금 그냥 바운디드 돼 있다고 생각하고, 감소하고 바운디드 된 수열은 수렴을 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디로 수렴하느냐면 인피멈으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쪽을 증명한 거고, 이쪽을 컴마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거를 증명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그러면은 얘가 또 정의로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동치라는 게 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봅시다. 좀 하나니까 귀찮긴 한데 일단은 1번을 먼저 성립한다는 걸 보입시다. 내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치면은 자연수 n이 존재할 건데, n이면은 셈빼기 감마가 입실론보다 줄어든 n이 존재하겠죠. 라지 n이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 깔아놓고 1번을 들어가면 그러면은 n이 n보다 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xn이 뭐냐면은 슈프리멈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k가 아니라 ak가, 그러니까 ak들 중에 지금 인덱스 n보다 큰 ak들 중에 가장 큰 걸 취했을 때 작던 얘기니까 모든 ak에 대해서 이거보다 작겠죠. 그럼 1번이 된 거죠. 그렇죠. 어떤 n이 존재해서 그 n 넘어가면은 전부 다 감마 더하기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끝났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L이 또 주어져야 되니까 앞에 요인이랑 이제 혼동이 되니까 K라고 쓰겠습니다. K가 주어졌다고 쳤을 때, 그러면 만약에 M이 N과 K 중에 큰 것보다 커지면,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성립을 하겠죠. 큰 걸로 잡았으니까. 지금 요 두 번째 거 보면은 그 라지 N이 주어졌을 때 이것보다 큰 N이 있으면 되니까 그냥 큰 걸로 잡은 거고, 그러면 XM이 감마 빼기 입실론보다 커지게 되죠. 그때 얘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슈프리멈 SK K가 N보다 큰 거니까 M이니까, 이 말은 슈프리멈이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좀 더 엄밀하게 쓰면 슈프리멈이 XM이고 감마 빼기 입실론이면, 얘가 스트릭틀리 크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 점을 잡으면은 슈프리멈보다 작은 여기 요 값에 얘의 원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렘마에 의해서, 제가 거의 제일 초반부에 말했던 그 렘마에 의해서 슈프리멈보다 작은 값이면 걔는 슈프리멈이 안 돼야 되니까 요 집합에 원소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 여기에는 이제 어떤 AK가 존재를 하겠죠. AK를 이렇게, 그럼 AK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증명이 된 거죠. 임의의 K가 주어졌을 때 이 K보다 큰 얘는 M은 이렇게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K보다 큰 M에 대해서 뭐냐, 물론 이 K가 지금 M보다 크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보다 큰 조만한 K가 존재해서 감마 빼기 입실론보다 이 K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무튼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한데 1, 2, 3을 셋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서 불행하기도 하게도, 근데 익숙해지시면 생각보다 할만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리가 있는데 정리만 한번 보고, 이런 정리가 좀 비스무리한 정리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더한 거의 림수, 일반적으로 등호는 성립을 안 해요. 왜냐면은 뭐 AN을 쉬운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두고 BN을 이렇게 두면 AN 더하기 BN은 항상 0이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두 개 항상 더하면 0인데, 그러면 그 수렴하면 림수과 림인프도 다 같을 텐데 얘의 림수분 1이고 얘의 림수분 1이니까 0은 2보다 크고, 얘의 림인프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니까, 예, 일반적으로 등호는 성립을 안 하는데 확실한 건 림수 두 개 더한 게 더한 거의 림수보다는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증명 아까 제가 준비하면서 좀 써놨었는데 그 an 더하기 bn의 림수비 있으면은 그 이거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건데 첫 번째가 방법 1이 뭐라고 쓸까? 방법 1이 그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한 거고 이제 세 번째 정의를 이용한 걸 방법 두 번째로 해서 그냥 두 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됐건 이렇게 두면 얘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겠죠. k가 만들어 갈 때. 근데 이 ak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렴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게 만약에 얘가 수렴을 안 하면은 수렴을 안 해도 얘의 부분 수열 중에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바운디드라고 처음에 일단 깔고 하는데 그럼 얘가 수렴을 안 해도 얘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아가지고 부분 수열을 잡을 수 있으니까 수렴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찾는 얘는 얘 한 번 더 부분 수열을 잡으면 되니까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얘는 얘랑 같죠. 그 얘는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그러니까 AK가 수렴한다고 잡으면은 BNK는 얘는 수렴을 하겠죠. 왜냐면 BNK는 ANK 더하기 BNK에 빼기 ANK인데 이놈 수렴하고 이놈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끼리는 빼도 수렴하고 뺀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얘는 수렴을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얘는 그 ANK 더하기 BNK의 극한인데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따로 뗄 수가 있죠. 근데 당연하게도 앞에 거는 얘보다 작을 거고 두 번째 뒤에 거는 얘보다 작을 거니까 왜냐면 얘들은 이렇게 수렴하는 AK, BNK 수렴하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걸로 고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립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세 번째 정의를 쓸 거예요. 각각의 K에 대해서 YK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K에 대해서 이걸 얻을 수가 있죠. 이거는 그 1단원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못 봤으면 좀 생각해 보면 당연하기도 하죠. 여기서 그냥 그럼 이제 그냥 양쪽으로 격한 씌워주는 건데 림숙 얘는 K가 한번 들어갈 때 슈프리멈의 극한이니까 K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증명을 할 수가 있다. 또 뭐 이런 비스무리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렇게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건 더 당연한데 이거면은 이런 것들 사실 좀 당연한 거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다 풀어보시면은 연습 좀 해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그거죠. 이거 풀 때는 수프리멈 마이너스 K의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얘는 인피멈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제가 비슷한 거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더라? CA를 A가 집합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면 슈프리멈 CA는 뭐 C 슈프리멈 A, C 인피멈 A, 뭐 C가 뭐 이렇게 했나?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거 같은 거죠. 사실 C가 마이너스 1일 경우니까. 그러니까 쓰시면 볼 수 있을 거고. 이거 쓰다 말았네. 리민프. 그 다음에 노테이션에 관해서 잠깐 첨언을 좀 하면 저는 계속 림숲으로 썼는데 귀찮음에도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리민프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노테이션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림숲이면 림숲으로 쓰는 게 좋아서 림숲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그래도 이걸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스타인시 책이나 다른 책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걸 좀 더 많이 쓴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림숲 리민프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교수님이 갑자기 진도를 빠르게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3단원 거의 다 나갔다고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데 제가 귀찮다면 뒷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거 여기까지 잘 돼 있으면 앞에 코시랑 서브 시퀀스랑 이게 림숲 리민프 잘 돼 있으면은 뒤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것저것 내용은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즈 나오는 그 부분은 시리즈 나오는 부분은 좀 미적분학 때도 한 거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나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새로 배운 게 아마 이 디레클레 테스트 같은 거일 텐데 그 부분만 좀 강약을 좀 줘서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기준으로 3.20 디오렘이 있는 것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냥 될 것 같고 시리즈 부분은 그러면 다음 따로 이제 찍어서 올릴 텐데 좀 스피디하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